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인사말이 길어지면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편해지는 것. 행사에서 의전을 중요시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 지자체장, 지방의원 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를 장애인들과 아이들로 채워보자고 제안했던 지역 정치인이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젊은 언론인 출신의 촉망받는 시의원이 왜 다시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을까요?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모셔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 9월, 10월 지난 가을쯤 좀 모셔서 당시 재정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두세 달 지나고 연말이 네네. 됐습니다. 네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 네, 사이.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 예산 심사도 있었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오면서 저의 일신상에 또 중대한 결정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언론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네. 다시 한번 좀. 네네. 일단 광주에 있는 지역 일간지에서 정치부, 사회부 기자로 좀 활동을 했었고요. 결혼과 함께 이제 광양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지역의 이제 주간지에서 기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기자를 하다가 정치를 내가 좀 해봐야겠다.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당시 처음에 딱 결정하신 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정치에 입문하셨습니까? 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저희가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 나와서 장래희망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당돌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앞에 나가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해서 우와. 기자가 된 다음 40대에 보도국장을 하고 50세에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와, 그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네. 발표치고는 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그때 그냥 막연한 공명심? 그냥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게 살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네. 이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저희 가정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차상위 계층이 되게 됐는데 그때 약자로서 세상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자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쪽의 영역들의 취재를 많이 했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제 기자 활동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보좌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요. 제가 정치부 기자도 하고 예. 그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치계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거절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육아 공백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기자도 이제 프리랜서를 전환을 하고 집에 네. 있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다음 지방선거는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때 이제 제 주변에 같이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기 키우는 엄마들과 우리 그냥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생활 정치를 해보고 싶은 다른 거죠. 정치인들이 정치인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입문을 하셨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는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이제 3년 6, 그러니까 그 지난 2022년에 당선이 돼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3년 6개월째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신데 네네. 앞으로가 엄청나게 촉망받는 시의원이다라고 여러 수상 이력들이 또 입증을 해주고 있고 주변 지인들의 이런 그러니까 어른 정치인 이런 네. 분들의 입에도 많이 좀 회자가 되는 의원님이셨거든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과평가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뭐 몸둘 바를 머쓱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시는데. 네네. 하여튼 그냥 그 하루하루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안 되더라도 그 과정들을 좀 남기고 싶었고 예. 그 과정들을 언론이나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가감 없이 전달했던 것들이 그 많이 회자가 되면서 조금 기존의 정치와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들이 좀 그 시민들과 선배 정치 하시던 분들에게 좀 좋은 모습으로 평가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제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는 안 나가겠다라고 네. 결정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 그 전에 네.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의 의전을 좀 간소화하자는 제안을 시의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7월 1일자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10월에 바로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정 간소화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뭐 행사장 이런 데 취재를 많이 가서 느낀 거지만 항상 행사를 하면 뭐 청소년 행사든 장애인 행사든 뭐 시민을 날 행사든 그 주인공들은 청소년이고 장애인이고 시민들이어야 하는데 그 내빈 소개하고 축사하느라 40분, 50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잘 알죠. 저도 행사 진행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네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용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면 모르겠는데 거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것들부터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영상으로 내빈 소개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름하고 뭐 사진하고 이 정도만 네. 이렇게 스크린에. 스크린에 비춰버리면 시간이 줄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줄에 그 내빈들이 앉는 거를 좀 장애인분들 행사면 장애인분들이 앞에 있고 청소년 행사면 청소년들이 앞에 있고 저희 솔직히 그 행사 시간을 다 못 채울 때가 많아요. 그 중간에 가야 할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또 그렇고 또 주인공들은 그분들이시니까 좀 비우자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일부 바뀐 부분도 있고 예. 또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바뀐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는 점에서 조금 변화의 희망을 좀 봤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근데 의정 간소화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쓸데없는 일 30% 줄이기도 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원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 보고하시느라 예. 그 의원실 앞에 와서 하루 종일을 기다리세요. 근데 의원들은 밖에 활동이 많잖아요, 네네. 시간들이. 네. 근데 안 가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 하루를 허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의원 방 앞에다가 전화번호를 그냥 붙여놨어요. 네. 용무가 있으시면 전화 달라고. 그래서 저를 보러 오실 때는 전화를 주시고 네. 오시는 걸로 문화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처음에는 국과장님들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와서 기다려야지 막 그러면서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도 그냥 카톡으로 3줄이면 끝날 거를 양식에 예쁘게 맞춰가지고 표 만들고 뭐 하느라 굉장히 공무원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시지 못하고 거기에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카톡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저는 요즘 좀 중요시되고 있는 혁신의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바깥에서 있던 인사가 딱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네. 이런 걸 아직까지 이렇게 네.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방정치에 입문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권 밖에서 보는 모습과 또 가장 다른 건 좀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게 충격적인 부분인데 예.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 있으니까 훨씬 더 행정과 정치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뭐 큰 의사를 결정할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당연하죠. 되는데 네. 일단 먼저 뭘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거기에 끼워 맞춰요, 용역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다리가 왜 필요했는지가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다리가 먼저 놔질 게 결정이 되고 용역을 통해서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당위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조가 정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몇몇 사람들의 그 의견으로만 결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그 반발에 부딪히고 예. 또 거기에 따른 그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막 계속 파생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보신 것 중에 느끼기에 이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합리적인 정책 뭐 결정 과정보다 비합리적인 게 더 많다라고 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다리를 하나가 갑자기 어디서 예. 누가 하자고 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추진이 되면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 막 반발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논리적으로 그냥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딱 내세우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그 힘의 논리가 돼버리더라고요. 힘의 논리요? 예, 누구 편 갈라치기 해가지고, 네 편, 내 편에서? 예, 그 내로남불 정치인들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남의 편일 때는 저게 다 안 되는 이유였는데 내 편이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다 되는 이유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비합리적이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그런 거를 경계를 하면서 네.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 양쪽의 이런 의견 들어보고 그럼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그러려고 노력했고 안 된다는 의견이 더 클 때는 그냥 안 된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또 자충우돌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점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드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결국은 힘의 논리에 밀렸을 때 너무 좌절감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너무 컸죠. 예. 하지만 이런 목소리 계속 필요합니다. 저희 당연히 그렇죠. 계속 필요한데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약자의 입장에 좀 서서 합리적으로 네네. 무언가를 해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네네. 필요한 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전세 사기 피해자, 네. 여성, 아동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관련 조례도 여러 건 발의를 하셨죠. 네네네.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는 처음에 그 피해자 분들이 저에게 그러니까 청년이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같이 울면서 막 그랬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는데 예. 궁극적으로 그 돈을 제가 변제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일을 찾아가면서 이제 같이 그럼 우리 같이 목소리를 내보자, 네. 같이 공부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저분 만나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네. 사인 간의 계약에 왜 네. 정치가 행정이 나서야 하냐 이 문제 의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찾아가서 뭐 길에서 붙잡고 읍소도 하고 이건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 우리도 내 동생도 내 아들도 딸도 당할 수 있는 문제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다. 네. 이건 사회 네. 문제다. 네. 이거를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아직도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네. 지금 제가 솔직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아쉽고 마음 아프고 마음에 좀 걸리는 네, 부분이고. 발이 무거운 부분은 가장 그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아동들의 문제는 아동은 솔직히 직접 투표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항상 밀리기에 일수예요. 그래요. 이를테면 경로당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정치인들이 철철이 가서 뭐 필요하세요 여쭤보고 뭐 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아동들에게는 그거를 물어보는 과정도 없고 그 물어봐도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 하나가 행복하면 온 가정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또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렇죠. 거고. 그게 사회가 예. 행복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저는 정말 애를 많이 썼던 부분인데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책 결정 과정이 그 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 있지 않아도 시스템이 일하게 하는 사회가 참 그 합리적인 사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으려면 시민들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예.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행정이나 이런 정책이 결정이 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이 모든 행정은 용역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들의 과정들을 다 수반하는 거거든요. 네. 과정에 대한 그 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위성이나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용역 자체를 그러면 조금 좀 그 합리적으로 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용역 그 연구 용역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그 주목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좀 데이터화 하자고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좀 보고서를 200페이지짜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본론 이 질문 여쭤보기 전에 그 전에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는데 네네. 이런 활동들을 쭉 해 오시면서 또 인정받으시고 촉망받는 젊은 여성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 매니페스토 관련 대상도 받으시고 네. 기자협회가 주는 상도 받으시고 자, 그런데 왜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신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초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초심이라는 게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할 말 하고 할 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어요. 예. 출마할 때. 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안 할 일은 안 하겠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계속 날마다 돌아보면서 의정 활동을 했는데 재선을 염두에 뒀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밥을 한번 같이 먹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좀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초심을 지키고 싶었고요. 네. 두 번째는 혁신의 장벽은 항상 기득권을 타파하는 거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역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혁신을 실천하자. 더 이상 새로울 것이 나올 게 없다면 새로운 것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좀 내 자리를 비움으로써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두 번째가 있었고요. 예. 세 번째는 좀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메시지요? 그 시의원이 되고 싶어서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출마를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있기 때문에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입문할 때는 생활 정치를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여성, 아동 뭐 이런 좀 네. 많이 그러니까 반영이 약자 되지 못하고 입장에서. 있는 의견들을 조금 힘을 실어보고 싶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지방 자치가 예. 혁신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들어와야 이게 그 조금 정책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삶에 밀착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되게 많지만 네. 한 자리에서 한 직군에서 오래 계시기 때문에 예. 새로운 혁신들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럴 그러니까 때는 흔히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뭐 이렇게 고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파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저부터 실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되게 많이 아쉬워들도 하시고요. 막 전화 와서 막 현수 막 붙여버리겠다. 뭐 서명 운동 하시겠다. 그리고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서 또 꾸지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꾸지람이라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어딜 도망가냐. 어딜 도망가냐. 네,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이제 네. 새로운 택지지구가 많다 보니까 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또 현안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 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네. 밝히셨습니다. 네네. 바뀔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아유, 그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직접 몸을 좀 담아보시니까 이 정치에 여성이나 청년 정치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지방 정치는 얼마나 돼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비례대표제도 있고 가산점제도 있습니다. 정당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청년이나 여성들은 그 지역 내 활동이나 네트워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나 여성들이 또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거나 좀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면 네. 제가 그 따라붙는 3종 세트 말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1번은 건방지다. 2번은 잘난 체 한다. 3번은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 말 한다. 딱 3종 세트는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반응이. 예. 근데 세상은 반은 여자고 광양시의 평균 연령은 44세입니다. 제가 이제 43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러니까 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당 독재 체제인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직군들이 다양한 계층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굴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을 때는 대의와 명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세상이 또 알아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꿋꿋하게 가시고 저도 역시 밖에서 같이 함께 응원하고 제 모든 거를 방출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혁신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6개월 또 앞으로 이제 임기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1월 달에는 아동 학대 조례안을 좀 개정하려고 하고요. 그 아동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월 달에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거고 3월쯤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모임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좀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지역의 연포산단이나 뭐 중금대교 같은 큼직큼직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팔로우해 갈 예정이고요. 이제 임기 마치고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저에 대해서 다 성찰을 하면서 정말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역의 공동체 활동이나 요새 주민자치회가 또 광양시에서 발족을 하는데 주민자치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청년이나 여성이나 정치가 어떻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생활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해보는 노력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메시지들이 의미 있게 좀 현 정치권에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도 들고 많은 분들이 누군가는 아쉬워하고 또 누군가는 시원하다라고 이제 그 메시지 자체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